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고대사만 파보려고 만들었던 계정인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의견들이 하도 부정적인 게 많고 어떤 댓글들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부득이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고요. 대학에서 역사와 서양 고전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서구권을 뒤흔드는 이슈 중에 하나가 Black Lives Matter라고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혹은 줄여서 BLM이라 불리는 운동에 대한 논쟁입니다. 저는 이 비디오를 통해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왜 저는 이 운동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 BLM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낸다는 게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위 현장에서 종종 보이는 유리창을 깨트리고 약탈하는 모습들이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지요. 많은 한국 분들이 자영업이나 식당, 편의점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부모님들까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계 분들에게는 더 민감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무릅쓰고서라도 저는 이 운동의 목표에 나름 정당한 대의 명분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민주국가에서 인종차별에 기반한 정부의 폭력은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 18세기 후반에 세워진 미국은 당시 유럽의 왕조 국가들이 백성들에게 자행하던 무자비하고 전제적인 국가의 폭력을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미국의 수정헌법 8조의 정신은 백성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적어도 다른 백성을 정부의 힘을 빌어서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괴롭히지 않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은 흑인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 시민들은 누구나 법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제14조 수정헌법이 바로 그것이지요. 만약 법을 집행하는 민주국가의 경찰이 백인과 흑인에게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우를 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헌법과 건국 정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입니다. 몇 개 예를 들자면 최근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물론이고 짝퉁 CD를 만들어 판매했다는 이유로 뉴욕 한가운데서 목이 졸려 죽은 2014년의 에릭 가너 사건도 있지요. 그와 반대로 투기성 투자로 2008년에 서프라임 사태를 일으켜서 수백만 명의 노후 퇴직금을 날려먹은 은행가들에게 미국 정부는 징역형 대신에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미국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면하지만 작은 잘못을 저지른 좀도둑은 왜 거의 10분이 넘는 동안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졸리면서 서서히 죽어가야만 했을까요? 법은 왜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지만 왜 약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한없이 강해지는 것일까요? 민주주의의 가장 오래된 이름은 이소노미아입니다. 이소노미아는 고대 그리스어로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뜻입니다. 흑인과 백인,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차별받는 미국의 사법체제, 법 앞에서 평등하지 못한 비민주적인 현실, 흑인들이 비난하는 미국의 인종차별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2번. 미국은 인종차별이 뿌리 깊은 나라다.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 깊은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흑인들이 미국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머슴 노릇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노예제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고대 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한국도 단군이 계시던 까마득한 고조선 때부터 노예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요.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노예는 신분의 문제였습니다. 플라톤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는 바람에 노예가 되었다가 몸값을 주고 풀려난 경우도 있었지요. 그에 반해서 신대륙에서 자행되었던 노예제는 피부 색깔에 기반한 인종차별주의를 바탕으로 깔고 있던 노예제였습니다. 17세기 식민지 쟁탈 전쟁을 위한 군자금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영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당시 유럽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던 기호 작물을 길러 큰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담배, 인디고, 설탕, 목화가 바로 그것들이지요. 이 작물들을 기르는 일은 살인적으로 고되고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인건비가 높았고 기독교를 믿는 같은 백인에게 그렇게 고된 노동을 강요한다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대규모로 수입했습니다. 그 결과 1619년에 버지니아의 해안에 처음으로 흑인 노예선 화이트 라이온호가 도착하게 되었지요. 소수의 노예주들이 머릿수가 훨씬 많은 노예들을 폭력으로 부리고 통제하려면 일단 주인들도 정신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아닌 인간 이하의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세뇌시키고 그에 맞춰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미 대륙에서의 노예제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주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까만 피부는 무조건 열등하고 야만적이다 라는 인식이 미국 사회에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무의식에 뿌리 깊게 박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적 의미의 피부색에 기반한 인종차별이 생긴 곳이 바로 신대륙인 것이지요. 한국 역사에서 비슷한 예를 들자면 일본 제국 시절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일본인보다 아래에 있는 열등한 민족으로 규정하고 차별하고 수탈한 것과 비슷합니다. 흑인을 같은 인간이 아닌 잠재적 범죄자 혹은 위협으로 보는 뿌리 깊은 편견은 때로는 아찔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지난번에 센트럴파크에서 흑인 아저씨가 개의 목줄을 걸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자 경찰에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백인 아줌마는 흑인 아저씨가 자기와 같은 사람이 아닌 나를 해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백인 부자가 지나가던 흑인 소년을 수상하다 의심하고 미행하다가 총으로 쏴 죽인 트레이본 마틴 사건이나 조깅을 하던 10대 흑인 소년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미행을 하다 백인들이 죽인 아흐마우드 엘버리 사건 등등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백인들이 흑인을 사람이 아닌 나와 근본적으로 다른 그 무엇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흑인은 강간범이다. 모든 흑인은 잠재적 범죄자다. 라는 편견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일어난 비극들이지요. 수세기에 걸친 인종차별주의와 편견이 진짜 애꿎은 사람을 죽인 끔찍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에 대해 미국의 법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진머만을 풀어주고 엘버리를 미행해서 죽인 백인 부자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흑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로 끌려와서 약 200년 동안 문화를 말살당하고 육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노예 해방 이후에도 흑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하였지요. 흑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폭력적이고 범죄에 많이 몰리는 이유도 일본에서의 차별로 인해 기회를 박탈당한 제1한국인들이 음지의 야쿠자와 연관이 많이 있었던 것과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NFL에서 흑인 풋볼 선수들을 보면 모두 울끈불끈하고 피지컬이 엄청나 보입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흑인은 사실 가장 병들어 있고 고질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인종그룹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가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흑인이 백인보다 더 가난하냐고 물으신다면 그 이유는 수백 년간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미국의 번영에서 한 조각 나눠 가질 기회를 수백 년간 흑인들이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공권력과
법을 통해서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한다면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라고 떡하니 동전에 박아두고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을 운운하는 사람들의 나라에서 과연 할 일인가요? 식민 지배의 역사를 가진 한국은 어느 선진국 사람들보다 흑인들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픔을 프랑스 사람이 할까요? 영국 사람이 할까요? 아니면 일본 사람이 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겨우 35년인데 부끄럽고 더럽고 싫은 기억입니다. 그런데 흑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역사가 거의 400년 동안 수세대에 걸쳐서 지속되어 왔고 심지어는 지금에도 합법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해서 반항도 못하게 죽인다면 그게 사육되는 짐승의 삶이나 노예의 삶과 다를 게 무엇이 있냐며 분노하고 거리로 나서는 것입니다. 흑인들이 요구하는 인종차별 청산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만약 한국 사람들이 35년 일본 제국 밑에서 겪었던 차별과 수탈의 치를 떨 수 있다면 흑인들이 400년 동안 겪었던 차별, 모멸감, 수탈에도 공감하고 분노할 수 있지 않을까요? 3번. 아시아인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있어서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덕을 많이 보았다. 흑인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뭘 해준 게 있기에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내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이미 우리는 1960년대에 목숨을 걸고 민권운동을 한 흑인 선구자들의 결과물을 상당 부분 누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60년대의 흑인 민권운동 이전의 미국은 정말 오늘 우리가 아는 미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나라였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는 상식이었고 히스패닉, 아시아, 흑인은 정말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경제적 기회도 박탈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장교, 투표, 배심원에서도 배제되기 일쑤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승리는 흑인들이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은 단순히 주축국과 연합국의 싸움을 넘어서 20세기를 이끌어갈 이념과 아이디어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우생학과 인종차별주의를 앞세운 파시즘 독재체제냐, 아니면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내세우는 민주주의 체제냐. 미국의 승리는 인종차별주의란 나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었기에 흑인 참전용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고향에서 버젓이 행해지던 인종차별에 반기를 든 것이 바로 1950, 60년대의 민권운동이 시작되게 된 계기였습니다. 미국이 다인종 국가가 되기를 거부했던 백인 인종주의자들은 테러를 통해 저항했지만 결과는 흑인들의 승리였습니다. 민권운동은 결과적으로 미국을 더 열린 나라로 만들었고 덩달아 아시아계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기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국 분들이 흑인들의 민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은 명백하게 강자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하지만 이와 반대로 슬프게도 여전히 흑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차별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대접받는 흑인 국가가 아직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흑인들은 심지어 자기 나라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2등 국민 취급을 받으며 아파본 역사를 가진 한국 분들은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들이 상당히 최근에 일어난 일들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흑백 분리를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한 린든 존슨 대통령의 민권법이 통과된 것은 57년 전이었고 흑인들이 투표권을 다시 획득하게 된 투표권법은 불과 56년 전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킹 목사가 총에 맞아 죽었고요.
한국이 아직 70년 전 한국전쟁의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미국 또한 수백 년 동안 골마온 역사의 통증을 아직까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의 큰 흐름을 보자면 재산을 가진 소수의 백인 남성들에게 한정되어 있던 자유와 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가난한 백인, 아일랜드 사람, 흑인, 여성, 흑인 여성, 원주민, 유색인종, 그리고 성소수자들까지도 더 큰 자유를 향한 그 도도한 흐름, 미국의 건국 정신은 오늘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흑인들의 싸움은 명분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굴곡질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들이 승리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우리에게도 반사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 모르겠다. 흑인들 시끄럽게 폭동 일으키고 나대는 거 그냥 싫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문제를 인권이 아닌 냉정한 손익, 즉 리의 관점에서 호소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공권력을 집행하는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을 저렇게 죽이면서도 아무런 처벌이 없이 풀려날 수 있다면 그런 폭압적인 힘이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과 혹은 다른 인종에게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가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 일어나는 불의는 결국 세상 곳곳의 정의를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관점에 동의합니다. 국가의 힘을 사용하는 민주국가의 경찰이 시민을 차별 대우하고 심지어는 경범죄에도 죽음에까지 이르는 힘을 사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민주주의에도 위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BLM 운동의 명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BLM 운동을 지지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아마도 한국 분들이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라던가 역사적 배경이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왜 흑인들은 거리로 나서는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인과관계, cause and effect라고 그러지요.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인과관계를 공부하는 것은 역사 공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역사 공부에서 인과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문제를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려는 게 아니라 흑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혹은 백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인문학적 통찰이란 이런 감수성을 기르는 배움 또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지사지의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이슈든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흑인들과 연대한다고 해서 막 나가서 시위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결국 정치란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은 인식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되지요. 여러분 스스로 차별을 자제한다던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친구들 앞에서 좋게 아니라고 타이른다던가 좋은 책을 찾아서 미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소소한 것들이 바로 인종차별과 맞서 싸우는 것이고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큰 일은 먼저 작은 곳에서부터 도모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종차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먼 옛날로부터 물려받은 큰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작은 곳에서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인식으로부터 이 큰 문제를 함께 도모해보고 싶습니다. 긴 비디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